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경자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글자 한자 8자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글자가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죠.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는 흙을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쇠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 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일간병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거를 달리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될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불,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 중에서도 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고 강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화는 양화의 대조적으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대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그래서 딱 정해놓고 촛불은 양화 내지는 전기불은 음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촛불이 있다 하더라도 촛불 중에서도 좀 빛이 강한 것이 있고 빛이 약한 것이 있죠. 전기불 중에서도 뭐 100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촉짜리가 있고 60촉짜리가 있죠. 그러면 100촉짜리 전구 불빛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60촉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60촉짜리하고 30촉짜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60촉짜리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30촉짜리는 음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대조적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비해서 강렬하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 태양이 있죠. 태양. 그래서 양화를 물상에 비유할 때, 양화인 병화를 물상에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서는 태양에 비유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 태양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양화인 태양이지만은 은하계를 벗어나서 안드로메다계 내지는 더 큰 우주로 봤을 때 태양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불 덩어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리 큰 불 덩어리라 하더라도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이 지대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명리학에서 양화인 병화를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태양이 병화로서 양화라고 하면 뭐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음화인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표현을 해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하늘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태양이 양화인 병화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별빛이라든가 달빛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 보는 것이고요. 또 등축지화라고 해서 땅에서 봤을 때는 모닥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든 양화이든 음화이든 간에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세상이 너무 건조해지고 너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병화이든 정화이든 일간이 왕해져서 너무 뜨거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임수로서 뭐예요? 왕한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고 통제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 임수로서 보강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병화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화 또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이렇게 임수로서 수보양각 해주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수라고 해요. 차가운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한수를 가지고는 수보양광을 할 수가 없겠고요. 한수는 임수에 비해서 조후하는 공력은 임수에 비해서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4, 5, 미월 같은데 화가 왕할 때는 개수 가지고 조후하는 것으로는 쓸 수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강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특히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정관이 되는 것인데,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 정관이 개수가 임수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병화가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정관이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수보양각 보강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일간이 임수로서 보강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신왕했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지, 만약에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태양지하인 병화라 하더라도 어떻다?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임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지지로 사화나 오화에 병화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없을 때, 일간이 시작할 때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즉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일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승목이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편인인 간목이 정인인 을목보다는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정인이다 편인이다 나누지 마시고요. 간목은 그냥 양목, 그 다음에 을목은 음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양목인 간목이 음목인 을목보다 화를 생하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 또한,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세력이 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이 좋아하지만 정화일간이 약했을 때는 똑같이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육지에 달라지잖아요. 병화일간이 간목을 봤을 때는 편인이지만 정화일간이 간목을 봤을 때는 정인이죠. 그래서 정인이 좋다,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할 때는 큰 틀에서 화를 생하는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이 좋고 음목인 승목인 을목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대설과 동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가 왕한 수왕절, 즉 자월이면 수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이 자월이고, 그 다음에 해월, 해자월이 바로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음기가 12개월 중에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 됐다. 특히나 자월 중에서도 대설이 아닌 동지가 음기가 가장 왕한 시절이 되면서, 이때 동지의 양이 희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음이 가장 왕할 때 그때 양이 이제 희생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음이 가장 극할 때 음이 가장 극한 그런 경우에 양이 생한다, 이렇게 음극 즉 양생한다, 음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 양이 이제 다시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항룡유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주역이 있다는 유해라고 하나요?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 하늘에 이렇게 올라간 용은 언젠가 후회함이 있다라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올라간 용은 언젠가는 한번 하락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이라고 하는 것도 음이 계속 이게 왕성해지다 보면은 자월 동지에 가장 왕하면서 일양이 이때 시생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양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음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 동지에 가장 왕했던 음은 이때부터 조금씩 서서히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수가 왕하면서 음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자월의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단계, 태지의 단계,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지의 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의 양이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일양이 시행하기 때문에 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동지 전이냐 아니면 동지 후냐에 따라서 화의 기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동지 전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화가 그만큼 내적으로 기세가 없다라고 하면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일양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화의 기운이 똑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동지후가 기세가 그죠? 내적으로 조금씩 이제 힘을 얻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동지 전에 태어났느냐 동지 후에 태어났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동지 전이면 약한 것이고요. 동지 후가 되면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전보다는 그래도 병화, 정화가 기세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월은 음기가 강하고 양인 화는 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뭘 얻어야 한다? 먼저 인성인 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약한 병화, 즉 병화의 불꽃이 약해져 있을 때 목이 있게 되면은 병화의 불꽃을 활활 다시 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간목을 얻은 연후에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어차피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관살은 인성을 생할 것이고 인성을 다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관살이 왕한다 하더라도 인성 하나로서 그죠? 병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관살이 많아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간목이 있는 상태에서 4화라든가 5화라든가 지지에도 뭐 예를 들어서 임목 같은 데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병화 자체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더더욱 임수를 감당해낼 수 있고, 병화 세력이 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강하여 병화가 귀를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자 주걸에 태어나는 사주들은 일단은 뭐 사주의 짜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운은 항상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 양의 운이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동남 목화향이 좋다. 동남 목화향이라고 이렇게 표현. 동쪽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남쪽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동남 목화향.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서북 금수향 이렇게 표현한다. 서쪽은 금이 왕한 계절, 북쪽은 수가 왕한 계절. 그래서 대운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동남 목화향이 좋으냐 아니면 서북 금수향이 좋으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리를 하면 먼저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서 약한 병화가 힘을 얻은 연후에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할 수 있다. 운은 목화운, 즉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보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제가 화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말씀드렸고, 자수, 월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음수에 해당이 되죠.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은 양에 속하지만은 그 본기 자체가 음수인 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될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수국, 화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될 것이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대양, 음대음,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격은 정관격이 될 것이고요.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가 왕하고 화는 약하니까 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중에 있는 자 안에는,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수 안에 있는 본기 개수만 제가 쓴다 그랬고, 임수는 쓴다 안 쓴다, 격을 치용할 때라든가 용신을 치용할 때 임수는 쓰지 않는다, 불용,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 원한적인 정관격에 신약 관항한 사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한다 그러면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냥 월지만 가지고 그냥 정관격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칠살인 편관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격은 정관격에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신약 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이 왕해지는 것이지 정관이 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사랑 내지는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을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없을 때는 그냥 정관격,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신약사랑 내지는 살중신경하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아무리 병화 일간이 임수로서 수보 영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이 칠살은 일간 병화를 극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병화 일간이 저 토를 생한다라고 봤을 때, 저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일간이 약했을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 즉 목화가 있어야지만 약한 병화를 도와줄 것인데, 뭐 토라든가 아니면 재성이라든가 이런 뭐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토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주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또한 병신일주가 돼서 뭐 재성이 있고 관이 있으니까 뭐 처덕이 있고 남편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월의 일간이 약할 때 요 재성을 보게 되면 이 재성은 자진 신자 합해서 이렇게 다시 관살에 영향해지게 되면 약한 일간이 더욱더 곤고해지는, 매우 곤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 월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월간에 경금이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일간 병화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식재관만 많은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매우 힘든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봐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얻어야 될 것은 인성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인성하고 비견겁제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인성과 비견겁제가 있는 생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경인시 인목을 가지고 있고요. 신묘시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사시 사화, 갑옷이 오화와 간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생시밖에 제가 봤을 때는 쓸 게 없습니다. 미중 정화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요. 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드렸죠. 음목인 을목, 슬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극히 작기 때문에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고요. 여기 병신 정유시 천간에 병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비견겁제인 병정화,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 무술시 술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저 토는 일간
병화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병화는 회귀무강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다. 그래서 어차피 날 생시주는 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경인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인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축하고 이렇게 합을 하겠죠. 자축합 토가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 같은 경우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 토로 보지 말고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수가 신하고 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금하고 이 인목하고는 인신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의 뿌리가 되는 인목을 신금하고 충이 돼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인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 역시 천간의 을목 같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승목은 화를 생하기가 좀 부족하고요. 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신금이 자꾸 병화하고 합부를 하려고 하죠. 서로 정을 주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사시 같은 경우 좋을 것 같지만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자월에 개수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뭐 심각하게 뭐 극해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월의 한기를 너무 가중시켜 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개수라 하더라도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관상이 될 것이고, 생시에서 이 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신하고 자는 축하고 합한다 그랬죠. 사는 신하고 합해서 뭐가 됩니까? 사신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화가 녹을 얻었다 하더라도 화가 매우 약해진다. 그러면 없는 게 낫냐? 뭐 무자식 기축시가 나으냐? 무자시라든가 기축시하고 같으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이 낫죠. 있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무자시, 기축시, 예를 들어서 기해시 이런 생시보다는 그래도 개사시가 낫지만 완전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옷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되면 갑목이 5에 양의를 얻어서 뿌리를 뒀죠. 물론 이제 갑목 자체가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화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화도 살고 목도 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주어지는 생시 중에서는 갑오시가 가장 무난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면 뭐 개사시 정도는 돼야 되죠. 경인시 인신상충이 돼서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부득이 낳는다, A를 낳아야 된다, 개사시 아니면 갑오시 둘 중 하나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나머지 생시들이 만약에 걸렸다, 무작위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자시, 축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병신정이 무술, 기해시, 을미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 여타생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43살도 을미대운이죠. 그럼 이전에 어렸을 때 운이 매우 불운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18세부터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생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